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지난 31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1월 31일부터 4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전국의 농민조합원을 대표해 농협을 이끌어갈 리더가 선출되던 순간을 김인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임 제24대 농협중앙회장에 경기 성남 낙색농협조합장을 역임한 이성희 전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이 당선됐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1월 3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열린 제24대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전체 293표 중 177표를 득표해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이날 결선 투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결과 공고에 따라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공식 선출됐습니다.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한 순간부터 신임 회장 4년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역대 회장 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총 10명의 후보가 출마해 결선 투표까지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이성희 신임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전체 293표 중 82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뒤이어 열린 윤하명 후보와의 결선 투표에서도 293표 중 177표로 60.4%를 득표하며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당선 직후 인사에서 협동조합이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협동조합 정말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조합장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의견 청취를 하면서 길을 열고 이렇게 해서 우리 협동조합에 정말 제대로 우리 농민 곁으로 또 우리 조합원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신임 회장은 1월 3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교부받고 앞으로 농민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농촌 사회가 지금 어렵잖아요. 농촌 환경이 고령화되니까 정말 이 연세 드신 분들은 소득이 굉장히 아파요. 그런 게 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이 중앙에서 농협에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농촌 환경 또 농촌의 여러 가지 소득 증대를 위해서 또 농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한편 이날 투표장에는 투표가 시작되기 2시간 전부터 선거인과 전국의 농민조합원 등 600여 명의 인파가 모이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습니다. 오후 2시경 당선인이 확정되자 이 신임 회장의 친정인 경기 성남 낙색농협조합원들은 축하 현수막을 펼치고 이름을 연호하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신임 이성희 제24대 농협중앙회장에게 전국의 농민조합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취임한 이성희 신임 회장은 반세기 가까이 농협에 몸을 담아온 대표적인 농협맨입니다. 이 회장이 그려갈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협의 새로운 미래에 농업계의 기대감이 높은데요. 이 회장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살펴봤습니다. 1949년생으로 올해로 71세인 이성희 신임 농협중앙회장은 경기 성남 출신으로 농협중앙회장 가운데 첫 수도권 출신입니다. 농협에서만 반세기 가까이 근무하며 쌓은 폭넓은 경험이 이 회장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회장은 1971년 경기 성남 낙색농협의 직원으로 첫 발을 디딘 이후 1998년부터 조합장으로 10여 년간 일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10년까지는 농협중앙회 이사를 맡았으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이 회장은 아쉽게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농민과 조합장들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협의 미래를 고민하며 답을 구한 덕분입니다. 농협을 가장 잘 아는 준비된 일꾼으로 평가받던 이성희 신임 농협중앙회장. 이제 300만 농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임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 일해야 하는 농협중앙회장은 그 책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중책을 떠안고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이성희 신임 농협중앙회장에게 각계각층에서 축하와 당부가 잇따랐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전합니다. 제24대 농협중앙회장으로 선출돼 앞으로 4년간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들을 위해 바쁘게 뛸 이성희 신임 회장. 그의 당선을 축하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먼저 원철이 전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이라는 지향점을 잃지 말고 모든 임직원이 단합하는 농협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협은 그동안 농민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지향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이것은 새 회장께서도 변함없이 그 이념을 지키시고 그걸 중심으로 모든 임직원이 단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간다면 무슨 어려운 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소비자 단체에서도 신임 농협회장에 대한 축하 인사가 전해졌습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농협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실 신임 회장님께 축하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또 농민과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계에서도 신임 농협중앙회장을 향한 축하가 이어졌습니다.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농협중앙회 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권한을 이사회 그리고 지주회사에 적절히 분산시키는 그런 일을 해냄으로써 우리나라 농협의 조지 워싱턴이 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한편 농민들과 농협 직원들도 신임 회장에게 농업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농협이 진일보하고 220만 농협인들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회장님으로 기대를 합니다. 중앙회장님, 앞으로의 건승과 멋진 발전을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농협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협의 가족끼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과 문화 역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의 축하 속에서 이성희 신임 농협중앙회장은 1월 31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0kg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역대 최소치라고 하는데요. 1일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고작 쌀밥 한 공기 반 정도 먹는 셈입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쌀 소비량이 사상 처음 60kg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최소치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9.2kg으로 1년 전보다 3% 줄었습니다. 기타 양곡을 포함한 1인당 양곡 소비량은 67.4kg으로 역시 1년 전보다 3% 감소했습니다. 가정 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70년 136.4kg으로 정점에 이른 뒤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지난해는 1989년의 절반 수준입니다. 30년 만에 1인당 쌀 소비량이 반토막 난 겁니다.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62.1g으로 조사됐습니다. 밥 한 공기가 100g 정도인 걸 고려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쌀밥 한 공기 반 정도를 먹는 셈입니다.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제조업에서 제품 원료로 쌀을 사용한 양은 74만 4,055톤으로 전년보다 1.5% 줄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사업체 부문에서 장류와 주류 제조에 필요한 쌀 소비는 줄었지만 식사 대체용 가공식품에선 쌀 소비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선식과 누룽지, 시리얼 식품 등에 사용되는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이 쌀 5만 6,007톤을 소비해 1년 전에 비해 24.2% 급증했습니다. 쌀국수 등에 사용되는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과자류와 코코아 제품 제조업에서도 쌀 소비량이 늘었고 떡류도 쌀 17만 6,500톤을 소비해 1년 전보다 2.4% 증가했습니다.
기타 곡물 가공, 떡, 도시락 이것만 따로 빼서 봤을 때는 저희가 약 3%대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잡채 수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탁주 막걸리 때문에 감소가 됐지만 쌀 대체 식품만 봤을 때는 상승이라고 보기 때문에 통계청은 가정 내 쌀 소비는 줄었지만 식사 대체용 가공식품 소비가 늘어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쌀 소비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중국 이외 지역에서도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우리 정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에서 가용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지역 내 사람 간 전파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주된 이유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과 베트남, 일본 등에서 사람 간 전염 사례가 확인됐고 우리나라 역시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6번째 환자가 앞선 3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나 전 세계의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를 시작으로 소아마비와 서아프리카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콩고 민주공화국의 에볼라를 포함해 WHO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WHO 내 자문기구인 긴급위원회는 WHO와 중국 당국, 각국에 임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WHO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 원인과 사람 간 전염 수준을 조사하고 발병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 시스템이 취약한 국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대한 조처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각국에는 국제공항과 항구에서 출국자를 검역하는 방안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WHO와 긴급위원회 권고를 중심으로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국의 감염병 정보와 대체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류해 국제 방역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WHO는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정기적인 정보 공유 및 연구를 통해 감염원을 파악하고 잠재적인 사람 간 전파력을 파악하고 유입 사례 대응 및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한 노력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에 따라 금일 오전에 위험평가 회의를 개최하고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농촌 상황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전담 대응팀은 대중 이용시설 기피 등에 따른 외식업 매출 감소 우려와 중국 춘절 연휴 연장으로 인한 대중국 수출 어려움 등을 논의했고 산업반, 방역검역반, 지원반 등을 구성해 농촌관광 예약 현황과 축산물 소비 동향, 금융시장 동향 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내 위치의 위험기상, 지진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상청 날씨 알림이 앱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앱은 간단한 텍스트 위주의 긴급 재난 문자와는 달리 상세 정보와 실시간 정보를 기상청 홈페이지와 연계 제공해 긴급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 날씨 알림이는 앱 마켓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날씨 알림이 앱 서비스가 기상정보 이용을 생활화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날씨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혁신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539억 원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하는 사유림 5,510헥타르를 매수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대상지는 국유림 확대 계획지 내 산림과 국유림에 연접해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등입니다. 매수된 산림은 기능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산림 생태계 보전 등 체계적인 경영 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계획입니다. 산림청 관계자는 2028년까지 국유림 면적을 우리나라 산림 면적의 28.3%까지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매년 사유림을 매수해 살림의 다양한 기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위해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로 시장 군수의 확인을 받아 취업한 자가 농업으로 전업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식품 가공 및 제조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사업비 지원의 경우 농업 창업 자금은 300만 원, 주택 구입 및 신축이나 증개축 자금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리 2%,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충청남도가 한우 유전 능력 우수농가 육성 사업에 선정된 도내 축산농가 80곳을 대상으로 사물 인터넷 기반 발정 분만 관리 시스템을 조기 구축합니다. 이 시스템은 한우 개체별 센서 태그를 이용해 발정 탐지 등을 실시간으로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 관계자는 한우 개체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농장 및 추구 관리, 인력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첨단 IT 시스템을 접목한 한우 관리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좋을 2월호의 주요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합생활정보지 전원생활입니다. 이번 호엔 전원으로 간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가 실렸는데요. 경남 하동군엔 조금 특이한 지리산 학교가 있습니다. 2009년 사진을 배우러 부산까지 간다는 주민의 말에 지리산 인근에 거주하던 목 공예가와 사진가, 시인 등 문화예술인들이 모여 연 것이 지리산 학교의 첫 시작입니다. 도시에 있을 때보다 문화적 혜택을 더 누린다는 주민들의 생생한 체험기와 지리산 학교의 독특한 수업 방식, 전원생활 지면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은퇴생활자의 주요 관심사는 건강과 생활비일 텐데요. 건강도 지키고 비용까지 절감하는 집, 패시브 하우스를 소개합니다. 패시브 하우스란 최소한의 에너지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택을 뜻하는데요. 우수한 단열재와 삼중로이 시스템 창호 등을 사용해 열도 그리고 돈도 셀 틈이 없다고 합니다. 패시브 하우스를 짓기 위해 꼭 살펴봐야 할 것들, 내가 꿈꾸는 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린이 동산입니다. 세계를 구성하는 수만 개의 도시 중에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어디고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또 빈부격차나 환경 등 심각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미래형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희망의 도시 브라질의 쿠리치바부터 태양광 또는 풍력 발전으로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유럽의 도시들까지 유익한 정보들이 함께합니다. 생활의 편의성을 증가시킨 고속버스나 KTX는 공항이 없는 작은 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인데요. 불과 몇 달까지만 해도 고속버스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힘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부터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가 시범 운영되고 있지만 운행 대수가 충분하지 않고 탑승 공간이 여의치 않아 실제 이용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호 렌즈로 보는 세상을 통해 울퉁불퉁한 점자 블록의 역할이 무엇이고 교통약자석은 왜 비워둬야 하는지 자녀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 농업인을 위한 디지털 농업입니다. 2월호에선 정월마다 장을 담그는 지평농협을 찾았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지평농협의 장 담그기 역사는 서울의 한 백화점에 양평군 특산품으로 된장을 납품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순박한 된장 맛에 반한 소비자들의 지지가 이어지면서 올해 19년째 장 담그기 체험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기른 우리 콩과 3년 동안 간수를 쏙 뺀 전남 신안의 천일염으로 빚은 지평농협의 구수한 장맛, 지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식물들이 뿜어내는 싱그러움은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해 주는데요. 화훼농장의 체험교육과 치유를 접목해서 고소득을 올린 한소진 씨의 농촌 치유농장을 소개합니다. 재배 공간과 체험교육 공간을 분리하고 식물 설명 QR코드를 도입해 서비스를 차별화한 이 농장은 전문 강좌와 치유 장터까지 더해지면서
삽시간에 입소문이 났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엔 고양시 1호 농촌치유농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한소진 씨의 고소득 비결 책 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 전문지 월간 축산입니다. 2월호 기획특집에서는 전국 축산 컨설팅 우수 사례를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익산군산축협은 고능력 암수의 선발과 도태 정확도를 높여 축산 컨설팅 우수 사례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유전체 분석법을 도입하고 혈통관리와 사양관리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컨설팅을 받은 용기농장의 도축 성적은 2+ 등급 출현율이 인근 농가보다 2배 정도 높았다고 하는데요. 한우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이번 회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변화 시장을 준비한다 코너에서는 서울 마포의 실내 동물농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디즈니 애니메이션이나 TV 다큐멘터리에서 보초 서는 모습으로 사랑을 받은 미어캣을 분양하고 있는데요. 미어캣은 아직 국내에선 희귀 동물이기도 하고 사육 정보가 많지 않아 키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아주 온순하고 또 먹이도 밀원과 채소 등 구하기 쉬운 편이라 사육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이색 반려동물에 관심이 많다면 월간 축산 2월호를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농민신문사에서 발행하는 4대 월간지 읽어보기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